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현재 트위터 안에서 XRP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스위프트가 XRP를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리플사와 스위프트가 같이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찾아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스위프트하고 XRP하고 연결 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고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시드니 기반으로 된 스타트업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유니크한 그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뱅킹 인더스트리, 뱅킹 산업을 위한 어떤 유니크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유틸리티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유틸리티로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와이어 트랜스퍼, 바로 이제 어떤 송금에 관련된 것에 뭐 특별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뱅킹 산업을 위해서 어떤 유니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어떤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특허 관련된 여기 사이트인데,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보이죠? 이게 발명이라고 해야 되죠? 발명에 대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서죠,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덴티티 보이죠?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라는 거 보이고, 날짜로 보면은 2021년 4월 20일이라는 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XRP를 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들먼트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제 뭐 게이트웨이 뭐 은행에서 이제 어떠한 리밋 없는 방법으로 이제 보낼 때, 예를 들어 XRP를 가지고 이런 그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 쪽으로 XRP를 이용해서 이제 보낼 수 있다, 세드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RP, 예를 들어 이그젬플 XRP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 XR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 뭐 여기에서 XRP의 사용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스위프트로 기반된 메시징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이전에 실행했던 스위프트 기반으로 된 메시징 시스템,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이 발명한 이 소프트웨어하고 어떤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봤을 때, 이 발명에 대한 어떤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명한 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리플의 프레임워크를 유틸라이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발명에 대한 구체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플사에 대한 이제 리플사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스위프트와 비교를 하면서 비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들먼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하고 XRP하고 관계를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 시스템에서 이런 보이시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페이먼트 메시지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원래 하던 것에서 조금 더 좀 보완이 되면서, 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무래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리플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다큐멘트 버리파이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블록체인에 대한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의 어떤 사용 예를 아이덴티티의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위프트에 관련된 뭐 스위프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많은 활용도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덴티티의 소프트웨어는 앉아 있다. 어디에요? 스위프트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좀 봤을 때는 스위프트 위에 이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스위프트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은행이 나오는데 뭐 HSBS 뭐 이런 은행들 위에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R3라고 하면은 스위프트하고 그다음에 리플사하고 그다음에 뭐 스텔라까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지금 R3에서 리플사만 뭐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다. XRP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처럼 이런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도 이런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고 거기서 세틀먼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와 비교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메시징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세틀먼트를 구현을 하려면은 XRP를 예로 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지 이게 XRP를 진짜 사용을 한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R3처럼 어떤 뭐 이런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서 다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스위프트 뭐 이런 HSBS, BC 뭐 다른 은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여기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따로 빼져져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메시징 시스템으로 받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주는 역할, 어떤 뭐 확인 절차, 뭐 이런 절차로 나타내는 거겠죠. 뭐 제가 기술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HSBC가 최근에 이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인디아 안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확장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확장을 시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덴티티 소프트웨어가 지금 특허를 받은 지가 2021년 4월이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펼쳐진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플사하고도 뭐 아직 뭐 연결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화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게 정말 스위프트가 XRP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위프트도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리플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다른 뭐 그런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많은 은행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가 이제 연결된 그런 은행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또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게 뭐 리플사를 활용하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은 있죠. 아무래도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면 미국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하죠? 아무래도 송금에 관련돼서는 리플사가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좀 크기 때문에 리플사를 말하는 경우가 좀 더 크겠죠.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뭔가 완벽한 우리에게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고요. 단지 이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도 대단한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좀 지켜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좀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뭐 스위프트하고 리플사가 같이 함께 일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의 송금로가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리플사를 활용한 송금로가 있는 거고 스위프트를 활용한 송금로가 있는 거고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활용할 그런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이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이 더 커졌다. 그렇다 보면은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이용하다 보면 리플사의 어떤 활용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정도까지 보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더 정확한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너무 희망으로 막 돌리기도 그렇고 조금 사실적으로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스타트업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소프트웨어가 완벽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희망으로 돌려서 이게 뭐 XRP가 뭐 전 세계를 장악한다 뭐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 그냥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